상승을 밀어주고 있던 블랙락에서도 커버드콜 상품을 출시했어요.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커버드콜 상품은 안정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상승했을 때도 수익률에 제약을 받고요.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말 그대로 커버드 콜이죠. 그러니까 큰 수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출시되는 상품이 보통 이 커버드 콜 상품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영님들 반갑습니다. 비트코인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단기간에 큰 변동성을 기대하기에는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. 이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매력이 줄어든다 또는 대부분의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그동안은 비트코인이 막 하루에도 막 몇 %씩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요새 1%, 2%, 3%의 변동성 우리가 좀 이 큰 변동성에 절여져서 그렇지 사실 2%, 3%면은요 우리 웬만한 은행에 웬만한 1금융권 은행에 1년 동안 넣어둬야 겨우 받을 수 있는 1년간의 이자 아니겠습니까? 1년간의 이자가 하루 이틀만 해도 늘었다 줄었다 한다. 이거는 사실 안정적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이게 오히려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누구나 다 모두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단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만이 비트코인 투자를 해왔다면 이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비트코인 현물 투자는 오히려 매력도가 좀 떨어질 것이고 다만 그동안은 이거 비트코인이라는 거 뭐 듣기는 들었는데 하루만 해도 막 거의 1년 이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저런 불안정한 상품을 나는 도저히 투자를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해왔던 안정적인 투자자들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또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케 합니다. 다만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알고 있는 투자자 또는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거래소 계정을 또는 지갑을 만들어 본 투자자의 비율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약 10% 수준이라고 하고요. 그 10% 수준의 비트코인 투자를 한 번이라도 계획했거나 아직 비트코인을 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날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는 의향을 가진 채로 지갑 정도, 지갑 주소 정도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소에 일단 가입 정도만 해보거나 이 정도의 상황이신 분들이 10%. 그 중에서 비트코인을 한 번이라도 사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보거나 물론 이제 비트코인을 산다는 행위가 먼저 전제되어야 되겠지만요. 아무튼 비트코인을 거래해 본 사람은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5% 수준이라고 합니다. 주식을 일례로 말씀드리면 주식을 단 한 번이라도 거래해 본 사람의 비율은 약 15%라고 해요. 물론 이거는 각 국가마다 통계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어떤 그 퍼센테이지의 표시 방법 어떤 나라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만 또 조사한 경우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좀 들쭉날쭉해서 이 수치가 모든 나라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우리 GPT가 열심히 조사를 해오고 제가 크로스체크를 해봤는데 얼추 맞더라고요. 100% 크로스체크는 못했습니다. 우리 전 세계 국가 수가 200국가 정도 되는데 그 데이터를 제가 일일이 다 크로스체크를 할 수는 없었고 주요 국가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잘 해왔는가 이렇게 좀 선별해서 분석을 해보고 또 크로스체크를 해봤는데 얼추 들어맞더라고요. 한마디로 아직까지도 그렇다면 주식시장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특히 코인 시장은 약 3배가량 그러니까 5% 수준에서 주식 투자자 숫자 수준인 약 15%까지 한 10% 그러니까 지금 5%니까 15%까지
가지라고 하면 지금의 시장 규모 또는 지금의 투자자 규모에서 한 3배 정도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.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나 코인 투자자나 물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코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조금 더 공격적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코인이 없었을 때 주식 투자자들의 성향은 어떻게 분류됐을까요? 가장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던, 그러니까 코인이 이 지구상에 없었을 때 2010년 이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자 하면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 이렇게 분류가 됐었죠. 지금 코인 시장이 또 하나의 투자 시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이 그래 코인보다는 주식이 더 안전하지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평가니까 말 그대로 주식 투자자도 원래는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로 분류가 됐었단 얘기입니다. 만에 하나 주식 투자자가 코인 시장을 봤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좀 많이 안정되어졌네 이렇게 느낀다면 그때는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되지 않을까. 이 코인 시장에 매력을 느낀 주식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. 다만 이제 어려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.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현물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져요. 무슨 얘기냐면 오늘 사서 내일 팔면 얼마 벌겠다 또는 어제 팔았으니까 오늘 다시 사면 내일은 얼마 벌겠다 뭐 이런 식의 단기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이 단기 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률이 점차 낮아집니다. 이렇게 되면 현물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돼요. 현물 시장의 유동성은 대부분 단기 투자자들이 공급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 사서 몇 시간 뒤 또는 몇 분 뒤 또는 하루 이틀 뒤 투자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상황에서도 큰 변동성을 기대하면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비쌀 때 팔았으면 다시 쌀 때까지 기다렸다가 쌀 때 다시 사서 비쌀 때를 기다리는 이런 식의 단기 투자가 매력도가 점점점 떨어진다는 거죠. 이럴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이 이럴 때 커집니다. 더더군다나 블랙락에서도 지금 현물을 계속 밀어주고 있던 현물 ETF를 밀어주고 있던 블랙락에서도 커버드콜 상품을 출시했어요.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커버드콜 상품은 안정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상승했을 때도 수익률에 제약을 받고요.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말 그대로 커버드콜이죠. 그러니까 큰 수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출시되는 상품이 보통 이 커버드콜 상품입니다. 뭐 어려워졌죠. 조금 이제 쉬운 저만의 용어, 우리의 언어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앞으로 현물 시장의 매력이 좀 떨어질 것이고 유동성 또한 줄어들게 될 것이다.